이어서 좀 할게요. 하고 문제 풀고 하나 도움을 프린트 하나 더 풀 거라서. 자, 30페이지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에서 이번 세 번째, 아까 전에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경우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을 봤었고요. 이번 세 번째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 중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는 거 알죠? 우리가 공을 딱 던지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우리 시계추처럼 잘 아시죠? 시계추 같은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은 뭐 시계추 혹은 뭐 이제 우리 피아노 치는 경우는 이제 메트로놈이죠. 이렇게 딱똑딱 똑딱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경우인데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점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때 모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어떤 물체든 중력이 작용한 거니까 위쪽으로 이제 쏘아 올렸지만 중력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당기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렸지만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은 같아요. 운동 방향은 아니지. 중력은 작용하죠. 그런데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고요. 속력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공을 던졌을 때는 굉장히 가장 속력이 클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 던졌을 때하고 처음에 이제 공이 떨어질 때는 속력이 최대예요.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 지점에 제일 높은 지점이 되면요, 공이 순간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점점 내려올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을 때는 속력이 0이 돼요.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가 제일 높은 곳에서는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력이 다시 점점 빨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빨라지면 속력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운동 방향도 계속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변하는 거죠. 그죠? 포물선을 그리니까. 그래서 이제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거고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뭐 바이킹 타보신 친구들 알 텐데 바이킹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 때 빨라지고, 그죠? 그리고 멈췄다가 밑으로 왔을 때 빨라지고 멈췄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속력이 0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딱 시점이 있어. 그렇지? 그러다가 내려오잖아. 제일 높았을 때가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요거의 공통점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속력이 0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속력이 최대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 방향도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 변하죠. 속력도 빨라졌다가 늦어졌다, 빨라졌다가 늦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대표적인 이제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같이 변하는 알짜 힘이 0일 때가 되겠어요.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요, 힘의 방향은요, 중력이 항상 연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실에 매달린 거는요, 이제 계속해서 변할 수 있겠죠. 속력은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한다. 운동 방향은요,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매 순간 변한다.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면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운동 경로의 이 접선들, 이 수직한 방향이 있죠. 힘과 운동은요, 힘과 운동 방향이 이제 비스듬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의 예를 보시면요, 뭐 비스듬히 차올린 축구공이 이렇게 내가 우리 뻥 센터링 할 때 뻥 차올리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활시를 떠난 화살 운동도 있는데 활 같은 경우 보통 위쪽으로 이렇게 빵 쏘면은요, 위로 쭉 해서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뭐 대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를 왕복하는 운동 예 같은 경우는 뭐 바이킹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계추, 그네 이런 것들 해당되겠고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나오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회전관람차, 회전목마, 그 다음에 대관람차 이런 것들은 원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의 바이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는 진자 운동처럼 반복 운동을 하는 예가 되겠고,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속력만 변하는 경우가 되겠고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로 많이 다루니까 잘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탁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대인데요. 빗면에다가 탁구공을 굴려요. 이렇게 빗면에다가 탁구공을 굴려. 그럼 굴러 떨어지겠지.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래는 일정한 방향으로 앞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헤어 드라이기로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떨어지다가 헤어 바람기에 의해서 이렇게 휘겠죠. 그죠?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휘겠지. 뭐 이런 이제 실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과 운동을 같이 변화시키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탁구공의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주면요, 알짜임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밑줄 한번 해놓으세요. 헤어드라이어의 바람 세기가 셀수록 더 많이 휘겠죠. 그 다음에 탁구공의 질량이 영향을 미친다는데 질량은 가벼울수록 더 많이 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은 가벼울수록 그 다음에 바람이 셀수록 더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7번, 8번, 9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10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오늘 끝나고 시험은 여기 우리 방금 했던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거고요. 네.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이야. 그럼 방향만 변한다 그랬죠. 속력 변화는 없고 방향만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포물선 운동은 아니고 원운동 같은 경우가 되겠죠. 실에 매달린 물체가 같은 경로를 왕복하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에 알짜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해가지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같이 변하는 게 되겠죠. O가 되겠고요. 3번에 물체의 운동 방향에 알짜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했어요. 그러면은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바이킹처럼 진자 운동, 그대와 같은 진자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O가 되겠죠. X, O, O. 8번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구공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있을 때 헤어 드라이어기로 이렇게 바람을 불면요, 바람의 세기와 질량에 따라서 운동 경로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탁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질량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의 바람 세기, 미음이 되겠죠. 기억, 미음. 9번은요, 이제 포물선 운동이 나와 있고요. 야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O가 되겠죠.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 힘의 방향은 중력이니까 X가 되겠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야구공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랬는데요.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X, OXX가 되겠고요. 10번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바이킹하고 리을, 화살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힘의 작용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단원이 되겠고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바닥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예를 들면 뭐 책상 같은 데다가 어떤 책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책에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책상에 책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려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책이 책상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력만큼에 해당되는 만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책상이 책을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수직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돼. 어쨌건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책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정지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되게 무거워, 막 엄청 무거운 책이야. 그래서 중력이 이 떠받치는 힘보다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책상을 뚫고 부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충분히 책상이 책을 떠받칠 만큼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정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닥에 놓인 물체에는 중력과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이제 작용하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도 작용하고요. 이 어떤 물체가 그 밑에 있는 물체가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작용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같을 때 멈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과학에서는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힘의 합력이 0일 때 혹은 알짜 힘이 0일 때 0이다. 그래서 책상에 있는 책의 밑을 보시면요. 중력에 반대돼서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반대로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1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방향 위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위쪽, 오른쪽이 11번이요. 자, 다시 왼쪽에 2번 오셔가지고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어떤 물체가 알짜 힘을 작용하는데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런 힘에는, 이런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예요. 용수철은 딱 매달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지점에 딱 멈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는 어떤 기본적으로 일단 중력이 작용해. 그리고 중력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힘이 같을 때 멈추겠죠. 그래서 중력과 탄성력이 힘이 같고 반대 방향. 그죠? 이번 두 번째, 물 위에 떠 있는 튜브. 아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중력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물체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위쪽으로 물이 떠받치는 힘을 부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력과 부력이 같을 때 뜨겠죠. 그지? 네. 그래서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물을 멈추고 있는 장치인데요. 이제 우리 문 걸쇠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어쨌건 문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 마찰력과 닫히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닫히려는 힘에 반대돼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치에는 보통은 고무라든지 약간 거칠기가 거친 것들을 많이 쓰죠.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 한번 보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승강기에 작용하는 힘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승강기의 속력이 감소한다.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알짜 힘이 0이 아니겠죠. 그 두 번째, 승강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 이제 어느 지점에서 딱 출발한다면은 이제 쭉 똑같은 속력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등속 상태.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고요. 속력이 점점 빨라져. 이럴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지표면에 닿을 때가 되겠죠. 그럴 때는 알짜 힘이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승강기가 정지해 있을 때도 알짜 힘이 0이다가 되겠죠. 멈춰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 12번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은 튜브가 가만히 물에 떠있는 모습이다 돼 있고요. 작용하는 힘 두 개를 쓰라고 그랬어요. 니은은 아래쪽 방향이니까 중력, 그리고 위쪽 방향 기역은 부력.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어렵진 않고요.
방향만 반대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32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알짜 힘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알짜 힘이 0일 때는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고 그랬었고요. 속력은 일정, 그리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에스컬레이터, 뭐 모노레일,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무빙 워크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이제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증가한 운동에서 속력 같을 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속력이 증가하겠죠. 이거는 증가, 운동 방향 일정하고요. 이런 경우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자이로드롭, 뭐 스카이다이빙, 그 다음에 수레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반대일 때는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은 감소, 운동 방향 일정하고요. 뭐 연직 위로,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공을 던져 올렸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뭐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장을 부르다가 멈추거나 이런 것들 해당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요,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그랬고요. 보통 원운동을 말하죠.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한다.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원운동하는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대관람차라든지 회전목마 같은 것들, 선풍기 날개 같은 것들 말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스듬히 던져 올렸을 때 포물선 운동이나 이제 아니면은 진자 운동, 왕복 운동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속력의 5번 변한다. 운동 방향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속력 6번 변한다. 운동 방향 변한다. 그래서 방금 내가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우리 33번 쪽에 있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알짜 힘이 0이 되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는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알짜 힘이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을 말한다. 알겠죠? 자, 1번 볼게요. 30N, 50N의 힘으로 물체를 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50N니까 합력은 50에서 30을 뺀 20이 되겠고요. 네, 오른쪽에서 미는 힘이 더, 왼쪽으로 가는 힘이 더 큰 거니까 왼쪽으로 20N 되겠네요. 1번 되겠고요. 2번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돼 있어요. 쭉 보시면은 5번 아니다. 4번 되겠죠? 사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는 정지해 있는 거니까 그치? 알짜 힘이 0이 되겠고요.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요, 중력과 뭐가 나무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이 힘이 같아서 이렇게 딱 정지해서 멈춰 있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4번이고요. 속력이 0이 있으니까 속력이 0이라기보다는 정지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3번은요,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거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경우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돼 있어요. 이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 돼 있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한다. 4번은요, 답은 2번이고요.
공의 속력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네, 4번에 2번 되겠어요. 넘어갔고요. 5번에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체의 뭐만 변한다? 속력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속력이고요. 두 번째,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럼 속력 변화는 없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과 방향 2번 되겠네요. 5번에. 6번은요. 이제 힘을 가했더니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운동 방향도 변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기억, 알짜 힘은 0이다.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했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수직 방향이 아니라 비스듬이죠. 그래서 6번에 2번. 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7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세 가지가 있었죠. 속력만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은 뭐 헷갈리면 반복 운동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자, 7번 볼게요. 중력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어떤 공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되겠죠.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뭐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답은 5번, 2번, 5번이에요. 일정한 방향의 아랫자에 이건 아랫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8번은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 위쪽 방향으로 올리거나 던져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겠죠. 2번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 9번은요 날아가는 방향인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날아가는데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마찰력이 걸린 경우가 되겠죠. 공의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뀐다. 이건 틀렸고, 공의 속력은 점점 감소하니까 틀렸고,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이 아니고 날아가는 방향이고, 3번, 4번 틀렸고요. 4번이네요.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가지고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공과 같은 운동을 했는데 인공위성 돼 있는데 인공위성은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죠. 9번, 4번. 10번은요. 물체의 질량과 가한 힘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속력 변화가 가장 큰 경우를 했어요. 속력 변화가 큰 경우는 질량이 가볍고 알짜 힘이 가장 큰 경우가 되겠죠. 2번 되겠죠. 질량이 가장 가벼운 거 1번, 2번 중에서 알짜 힘이 큰 거 2번 되겠지. 가벼울수록 이제 빨리 많이 변하니까. 11번은요. 원운동이 되겠고요.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에요. O가 되겠죠. 요걸 또 잘못 해석해서 뭐 C처럼 중력 방향이니까 C, 아랫 방향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C를 매달아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뭐 중력도 작용하겠지만 어쨌건 여기서는 주로 이제 원의 중심 방향 D를 찾으셔야 돼요. O를 찾으셔야 돼요. O. 아니 미안. E가 되겠죠. 11번에 5번이죠. 그래서 공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인 D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5번. 12번은요.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 돼 있어요. 1번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방향은 중심 방향이 아니라 힘의 방향의 접선 방향. 1번 틀렸고요. 그리고 답은 1번하고 5번이에요. 5번은요. 물체의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물체는 작용하던 힘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되겠죠. 2번에 힘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은 변하고요.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네. 12번에 1, 2번, 5번, 13번은 회전목마 등속 원운동을 이제 원운동을 하는 회전목마가 나와 있어요. 뭐 원운동하는 거 찾으시면 되죠. 인공위성이나 뭐 대관람차 이런 것들이니까 13번에 4번. 14번은 포물선 운동. 위로 공을 빵 차올리면 속력과 운동이 모두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아랫 방향 중력이니까 A, B, C 다 이제 중력 방향이죠. 그래서 3번 되겠죠. 14번에 3번.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건요. 힘의 방향은 다 중력 방향, 아랫 방향인데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이렇게 운동 방향. 그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란 것과 운동 방향은 다른 거야. 15번은요. A점과 B점에서의 속력은 같다 그랬는데요. A점이 최대, B점이 가장 적은 0, 그 다음에 C가 최대가 되죠. A, C가 속력이 같고 B는 가장 적다. 기억 틀렸고요. 운동 방향과 속력은 계속 변한다. 니은은 맞고요. 공이 운동하는 동안 공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랬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죠. 네, 15번에 니은 2번이죠. 죄송해요. 15번에 4번이구나. 네, 공이 운동하는 동안 공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건 이제 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중력은 같고 방향이 변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 15번에 4번입니다. 중력은 일정하니까. 16번은요. 대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롭이에요. 대관람차는 원운동, 바이킹은 이렇게 반복운동, 진자운동, 자이로드롭은 일정한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그랬죠. 운동 방향이 변하는가? 아니요.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자이로드롭 되겠죠. 속력이 변하는가? 아니요. 돼 있는데 이거 속력이 일정한 거는 대관람차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바이킹. 자이로드롭, 바이킹, 대관람차 이렇게 되겠네요. 16번에 4번. 17번은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가 아닌 거 돼 있어요. 활시, 포물선 운동, 사람이 타고 있는 그네 반복 운동, 비스듬히 던져 올렸으니까 네, 이렇게 또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선풍기 안에서 돌고 있는 날개, 이거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이죠. 5번, 시계추는 반복 운동. 17번에 4번 되겠고요.
자, 18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네, 18번 바닥에 놓인 물체 작용하는 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돼 있고 바닥에 놓인 물체에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죠? 그리고 중력이 작용한다. 아랫 방향으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중력의 크기가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크기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뤄서 멈춰 있는 거죠. 18번에 3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이므로 정지 있다. 자, 19번은요. 사용한 도구에서 공통으로 이용한 힘의 종류. 가는 탄성력, 나도 탄성력, 다도 번지점프니까 탄성력이네요. 19번에 4번. 네, 20번은 답은 3번이에요. 나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 그랬는데요. 힘의 방향은 중력과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은요 똑같죠, 그죠? 20번에 3번.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요. 1번 가에서 사과에는 중력과 부력, 아랫방향은 중력, 위쪽으로는 부력. 2번 나에서 사과에는 중력과 탄성력, 맞죠? 그리고 4번 가와 나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가와 나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멈췄을 때가 0인 거죠. 자, 서술형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실력 탄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이제 선풍기 앞에다가 스티로폼 공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멀리 날아가거나 뭐 앞에 떨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작아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하거나, 그치? 아니면은 무겁게 하거나, 뭐 고무공 같은 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번이에요.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안 되죠. 기억은 틀렸고, 스트라이폼 공 대신에 고무공처럼 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지만요, 이런 실험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바람의 세기와 질량, 그죠?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질량이 가벼울수록 멀리 날아간다 되죠. 그래서 1번은 2번이에요. 니은. 2번은요, 인공위성,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이 나와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반대다. 자, 옳지 않은 건 인공위성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네, 인공위성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공위성의 속력은 계속 변한다. 2번이 틀렸네요.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이 변한다. 그죠?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이 변한다. 3번 맞고요. 4번 힘의 크기는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위성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수직이다. 그죠? 3번은요.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A에서 던져서 C에서 정점을 이뤘다가 속력이 0이 되고 다시 2로 떨어질 때 점점 빨라진다고 했죠. A점에서 C점으로 공이 날아가는 동안 공의 속력은 변하죠. 운동 방향도 변하고요. C점에서 E점으로 공이 나가는 동안 속력은 또 변하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고요. C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그랬는데요. 알짜 힘이 0인 건 아니고 속력이 0이 되겠죠.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점에서가 D점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힘의 크기는 뭐 똑같죠. 네. 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아랫방향으로. 답은 5번이에요. A에서 E까지 공이 날아가는 동안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비스듬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한다. 4번은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갈 때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점점 이제 뭐 0에서 멈춰 있다가 점점 이제 빨라지겠죠. 빨라질 때는 이제 알짜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쭉 올라가겠죠. 알짜 힘이 0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도달할 쯤에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면 알짜 힘이 또 0이 아닌 되겠고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어쨌건 승강기 타고 있는 재현에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은데 기억. 알짜 힘이 0이 아닌 구간은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가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속력이니까 알짜 힘이 0.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1층에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 힘이 0. 그죠? 다로 고치셔야 돼요. 기억은. 그 기억 틀렸고. 니은. 다 구간에서는요.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4번에 니은은 맞고요. 디귿. 라 구간에서 중력과 승강기 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라에서는 멈춰있고 정지해 있으니까 중력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딱 떠받치는 힘이죠. 같을 때 평형을 이루겠죠. 4번에 4번이에요. 이런 건 조금 해석하기 어렵지만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5번은요. ABC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 같게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미는 힘이잖아요. 잡아당겼다가 났구나.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겼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네요. 자, A 같은 경우는 잡아당겼으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왼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A는 탄성력 되겠고요. C는 당연히 중력이죠. 그 다음에 B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거니까 마찰력이다. 그치? 그래서 5번에 2번이요. 탄성력, 마찰력, 중력.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평가 문제랑 우리 뭐 항상 하듯이 뒤쪽에 있는 중간 기출 문제 한번 숙제로 한번 풀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뒤쪽 페이지 중단은 기출 문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이 뒤쪽에 다음 평가 문제도 이렇게 풀어오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평가 문제 거의 답만 위주로 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시험을 하나 더 볼 거예요. 문제를 5단원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더